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1회입니다. 슬기로운 사장생활 앞으로 2회, 3회 나갈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늘 첫 회로 오늘 연치현 변호사님, 저희 정가협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도 운영하신대요. 네. 연변의 생각입니까? 연변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연변 말고요. 제가 연변이라서. 예, 연치현 변호사님이라서 연변생각이라고. 그래서 지금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오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무척이나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 전문가시니까 저희들끼리 뇌피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된 게 5월 7월부터 시행된 광고 판촉비 사전 동의제가 실행되면서 지금 각 가맹점들 브랜드마다 설왕설래가 지금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슬기로운 사장생활? 네. 첫 번째, 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법을 아시면 좀 이 사장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좀 고민하면서 유튜브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고 판촉비 이 사전 동의제는 사실 사장님들이 요청해서 사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제까지 광고 판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돈으로 광고한다는데 쓸데없는데 돈 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라라고 해서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이게 이제 비율이 뭐 광고의 경우에는 50%, 판촉의 경우에는 70%를 사전에 동의받아서 해라. 라는 형태고, 사실 규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붙어서 네. 사전에는 동의받고 사후에는 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알려줘라. 그리고 나중에 보기 원하면 열람하게 해라. 열람까지요. 라는 형태로 네. 되어 있고,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할 수 있고 과징금 매길 수 있도록 해서 뭐 사전 동의를 받아서 광고 판촉비 진행해라. 라는 규정을 넣었고, 저는 이 규정 언뜻 봤을 때는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광고 판촉을 1년 정도 계획하잖아요. 내년 거 계획할 때 네. 그것에 대한 집행 계획을 사전 동의 받아라. 이런 형태로 구상하고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건건이 50% 70% 그렇죠. 동의받기는 어렵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1년치를 아예 기획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점주들한테 동의를 받아라. 네네. 네, 그렇게 될 것 그런 같다.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점주들이 특히 지금 가장 이제 의혹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사전 동의를 받다 보니까 광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광고는 50%, 그 다음에 판촉 70%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바이저들, 일명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본사 직원들이 각 가맹점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동의해 주세요. 이거 동의해? 바로? 그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동의하셨어요. 대부분 동의하셨으니까 뭐 사장님이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뭐 다들 다수의 그 의결에 의해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참여를 하시죠. 보통 이렇게 꼬시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게 집행이 될 때 보면은 나는 반대하고 내가 전화를 해봐도 이웃 점주도 반대한 것 같아. 전반적으로 또 단톡방 분위기도 나름대로 단톡방을 꾸미고 있으니까 점주들이 단톡방 분위기는 거의 반대였던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렇고, 아니 이런 상황인데 왜 50% 이상이 찬성했다, 뭐 판촉비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점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점주들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또는 검증할 방법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있는데, 일부는 또 물어봤나 봐요. 본사한테 내가 이걸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뭐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주들이 현명하게 슬기롭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봤는데, 네. 사실 법에 이거를
알려라, 공시해라라는 뭐 규정은 따로 그죠? 없기 때문에 예. 점주님들이 이거를 보기 원했을 때 본사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인지상정이라면 알려주고 그쵸. 어느 정도 몇 점포에서 설문지 받았는데 몇 점포는 반대했고 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 원하시는 거지. 우리 사장님들이 뭐 A 점포 반대하고 뭐 방배 본점은 그렇죠. 동의했는데 맞습니다. 뭐 무슨 방배 3점은 반대했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네. 또 본사는 이걸 피해가는 구실로 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모든 점포가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보게 해달라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혹시 이제 거절할 빌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점주님들 간에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리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법에서는 집행 내역을 열람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 후에 이 내역까지 전부 다 공개하는 형태로 좀 개정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쵸. 의견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사장님들이 사회 방법을 저는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공개하라는 걸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이 새로 들어온 이 규정 있잖아요. 12조의 6개 제1항. 예. 이 규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과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법 위반 없어도 너무 의혹이 짙다. 왜냐면 우리 단톡방의 분위기가 우리 점포의 50% 이상 되는데 거의 다 반대인데 그렇죠. 이 광고가 합리적 집행이 의심. 되는데, 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하면 예. 신고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죠. 왜냐하면 이걸 조사권이 다른 데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우리가 보자고 생떼 써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보여줄 놈들도 아니고. 공정위는 이거를 조사할 수 있고 이걸로 과징금을 매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공정위도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있으신 점주님들께서 좀 연합하셔가지고 신고를 한번 해보시면 요 당권 신고 조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 여러 건을 신고하면 그 조사가 굉장히 오래 어렵지만, 걸리는데 네. 요거는 50% 됐느냐 70% 됐느냐 자료 갖고 와라. 요거 세 가지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반대했다고 하는 점주님들이 의견 바꿨는지 우리 신고인으로서 대응하는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실상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아, 라는 그러네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 이제 개정된 법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뭐 근거를 공시하게끔 되어지 않으니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그쪽에서 직접 그걸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네, 현재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게 법이라는 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요걸 이제 또 올해 거치고 내년 거치고 하면서 요런 부분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이게 보통 본사들이 배달앱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죠. 광고 판촉을. 특히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라고 하는데 이건 B2B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한 거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무조건. 프로모션 같은 예, 거. 예, 예. 그게 뭐 사실 계약서에 있건 없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획한 거기 때문에 광고를 우리가 기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B2B로 하는 거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 모 브랜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막 배달 진행을 뭐 한 10일 동안 중지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실 때.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프로모션 하는 걸 보면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랬어요. 이 업계를 아는 사람으로서 보면서 생각 드는 거죠. 아니 이거 점주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거 어떻게 뭐 전점포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는 본사가 직접 배달 맞습니다. 앱을 운영하는 그 회사를 네.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계약 변경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받는 계약서, 최초에 받은 계약서에는 배달 앱에 대한 배달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한테 배달 비용이 강제가 되는 거고, 심지어 내가 사업자로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원래 되어 있었던 본사와의 계약에 부수적인 계약으로 따라붙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부수적인 계약이 강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약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특별히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계약 변경으로 당연히 따라붙는 계약 조건 변경이 되는 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이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실제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약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도록 돼버린 상태잖아요. 우리가 배달 어플이 여러 개 있는데 그쵸. 그중에서 수수료율이랑 이런 걸 비교해서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잘 되는 배달 어플을 그쵸.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를 쓰고 네. 싶은데 본사가 네. 배달의 민족으로 하라고 네. 강제를 하는 거죠. 따지고 네. 보면. 그쵸? 하고 싶으면 하나 더 하든지 뭐 이렇게 네, 해야 그쵸. 되는 네, 상황이 네. 되는 거면 계약 상대방 구속이 되기 때문에 음. 이 계약 상대방 구속을 가맹사업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이 거래 관대에서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동일성 보호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이 품목이 꼭 우리 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사전에 이 내용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필수적이고 동일성이 필요하고 사전에 사전 정보 공지. 공개서를 통해서 네. 알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거래 상대방 구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정보 공개서에 분명히 기재가 안 됐을 가능성이 그쵸. 많아요. 거의 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정보공개서 변경하면서 내년 정기 변경하면서 그리고 계약서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걸 변경할 때는 다수 점주님들이 다 동의한 상태에서 우리의 가맹사업 운영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계약 체결했으니까 따라주세요. 이거는 계약 강제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주님들한테 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강요할 수 없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디메리트를 주신다. 그럴 때 이제 조용히 핸드폰 켜시고 그렇죠. CCTV를 증거를 수집하고 나가면 바로 잘라놓으시고 음. 왜냐하면 이거 바로 신고하시진 않더라도 이게 강요에 해당할지 안 할지 부당성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혼자서는 판단이 안 되고 그쵸. 예. 예, 지나고 나서 모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때 갔는데 내가 들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올지 안 올지 모르시니까 일단 좀 점주님들한테 유리한 증거를 뭐 최근에는 법도 발의됐던데 가장 남기기 쉬운 증거들을 좀 모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점주님들이 정말 모두 동의하셨던 안 하셨던 나는 강요받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려면 좀 증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본사들이 잘 써먹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가장 이제 큰 분쟁의 이제 종목이죠. 이게 어떻게 따지면 그 분쟁거리인데 그게 뭐냐면 그 원부자재를 본사가 납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 강제, 뭐 권장, 실제 저희 가맹점주 분들 중에는 그 용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강제고 뭐가 권장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정보거래에서도 안 보신 분들도 꽤 있는데 작은 브랜드는 사실 SV 뭐 이렇게 뭐라고 부르지? 그냥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네. 그런 분들이 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몰라요. 저도 실제 경험해봤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본사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주는 대로 다 받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옥수수 캔부터 뭐 하다못해 새송이 뭐 이런 거 농산물 시장 가면 다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이거조차도 본사가 일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당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 규격에만 맞는 걸로 구입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요거를 이제 점주들이 점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사잖아요. 본사를 통해서 안 사는 거야. 이거 권장이래. 이거 본사에서 안 사도 되는데 특히 협의들이 이제 발달한 가맹 브랜드들은 쉽게 공유가 되니까 본사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이익을 남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꿉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령 이게 크림치즈예요. 요게 판매가 쏠쏠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량이 확 늘어나니까 요걸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권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점주들이 소문이 나니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거나 인근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또 이걸 강제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이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점주들은 그냥 공문이나 떨렁 이제 뭐 인터넷에서 고지된 지금 현재 크림치즈가 강제로 변경되어 싸우니
이제부터 무조건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따라가요. 이제 겁먹고, 이거 강제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실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 이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바꾼 품목, 강제로, 원래 권장이었던데, 강제로 바뀌었던 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 거래 강제,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사실 거래 상대방 구속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내가 본사로부터 사야 되는지, 제3자로부터 예, 예.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그래서 거네요. 정보공개서에 사실 필수 품목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계약할 때 사실 안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거의 알고 안 있지만 슬기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지자체나 조정원에서 이걸 심사할 때는 필수 품목을 요새는 세분화해서 기재했는가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통짜로 필수 품목, 우리 전 품목 필수. 네, 보통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네. 필수 품목과 권장 품목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네네. 미기재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해도 다시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장과 필수있냐가 정보공개서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점주님들한테 구속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든지 안 되면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전에 알려드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막 변경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갑자기 변경된 계약을 강제하는 효과가 동일한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실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제가 2년 전에 받은 가맹 계약서가 기준이라는 소리네요. 만약에 2년 전에 네, 맞습니다. 받았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변경이 안 됐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에 계약을 해서 최초에 받았는데 그냥 암묵적 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적 갱신으로 수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바꾸러 간 적도 없고 새로운 가맹 계약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어서 10년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네.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재는 정보공개서에 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변경되면 보내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네? 기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경우 정보공개서는 바꿨어요. 네. 근데 교부를 해주진 않았어. 그냥 뭐 또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보공개서는 사실 사전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알게 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네. 예전 계약이 따르겠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로 교부를 안 해주고 그냥 네. 가맹사업 홈페이지에만 딱 올려놓고 공시했잖아. 이거는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가맹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차원에서 가맹 본부가 하는 정책, 네. 주요 정책, 예를 들어 무슨 뭐 있을까? 떡볶이에 있어서 떡을 바꿨어. 네. 식감이 아주 다른 떡으로 네. 바꿨는데 쌀떡만 하다가 밀떡으로 그쵸, 싹 그쵸, 바꿨어. 네. 근데 이걸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의성실 위반을 다툴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주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몰랐고 알리려고 그쵸. 노력하지 하지도 않았다고 않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거래 강제 강요에 의한 행위로 불공정 거래 소지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실제로 사건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필수 품목과 권장 품목을 막 마음대로 운용해요. 네, 맞아요. 네. 태반이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들도 이게 필수인지 네, 맞아요. 전혀 몰라요. 직원도 몰라. 네, 맞아요. 내가 정보공개서를 네. 막 다 뒤져가지고 이거 니네 원래 맞아요. 권장사항이었어. 권장사항이었다가 뒤늦게 필수로 바꾼 거야.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 그럼 그때 봐. 그때 아는 거야. 네. 네. 아니, 슈퍼바이저도 진짜 네. 몰라요. 네. 진짜 몰라.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사전에 교육받으실 때 그쵸. 아셨던 그 내용 그대로 또 교육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문서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서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내가 받았던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엄청 그게 네.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후에 정보공개서가 변경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죠. 요거는 그쵸.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사셔라 아하. 라는 내용 안내 안 받으셨다면 네. 꼭 따르실 필요는 없다고 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네. 안 따랐다가 이제 소송 당하시게 되면 힘드니까 네. 예, 너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도록 상황을 만드셔야 되고 여기서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왜 내가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설명을 네, 요구하는 거죠. 네, 네.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기간을 일단 유예할 수 있으신 거죠. 일단 나한테 바뀐 정보공개서를 갖고 절차를 지켜라라는 요구를 하실 수 네.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점주들이 의문을 갖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좀 조언을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슬기로운 사장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제발 좀 알고 하세요. 정말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네,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르고 하시면서 진짜 나중에 그래, 맞아. 손해를 보시고 몰랐다고 하시면은 진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하시기 전에 먼저 증거를 모아놓으세요. 그쵸. 손해 보셔도 되니까 증거 모아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구독자를 많이 하다 해서 사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좀 사장님들이 이 법을 아시고 손해를 덜 보셔야 나중에 사건을 하셔도 저도 승소가 가능하고. 그쵸. 왜냐하면 사장님들 사건 맡으면 승소하기 어려워. 증거 없는 상태에서 사건해야 되니까. 맞아요. 아이고, 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말씀을 명이었어요. 드리고 싶었어요. 증거도 없는데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사장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아유, 예. 하여튼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 또 너무 이거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